첫 번째 이야기, 말년하사 갈궜다가 역관광당한 소령.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독수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 2%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독수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서준, 동원부대에서 탄약관으로 복무했다. 공병대대다 보니 항상 대외 지원 업무가 많아서 간부가 항시 부족했다. 전역을 4개월 앞둔 2002 땡년, 당시는 팬데믹 상황. 작전 장교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마스크 및 의료 물자를 수령하러 국군 땡땡병원으로 갔을 때 벌어진 일이다. 당일 아침에 지휘관 신고 후 엠뷸를 타고 병원에 도착. 타부대에 와서 물자를 받으려면 당연히 담당자와 통화해야 했기에 작전 장교님에게 받은 번호로 전화 걸었다. 그냥 번호만 받았기에 담당자가 누군지 계급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그렇기에 상대가 군무원이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진군 땡땡 공병대대 하사 이서준입니다 하고 인사부터 하는 게 기본값이다. 당시 내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마광재 소령. 아주 퉁명스러운 말투로 어디에 누구요? 이러길래 다시 한번 땡땡 공병대대 하사 이서준입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씀드렸다. 그런데 다짜고짜 아니 나는 무슨 군무원이 전화한 줄 알았네. 상관에게 전화하면 관등 성명부터 하는 게 기본 아니야? 이거 아주 기분이 안 되어 처먹었네. 에? 내가 한 게 관등 성명이 아니면 뭐지? 부사관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어? 그 정작과장 누구야? 김상철 소령입니다. 아, 그 삐리리가 그렇게 가르치디? 아, 정작과장님보다 높은 사람인가 보다. 정작과장님이 아는 후배였는지 아주 폭언의 욕설을 쏟아내며 갈구기 시작. 그렇게 한 10분 동안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다가 충분히 분이 풀렸는지 어디로 가서 물자 받고 가라고 해서 잘 받아왔다. 사실 지금까지 하사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심심찮게 겪었던 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경을 끊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복귀하니 난리가 났다. 나는 군수과에서 근무했는데 저 담당관님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서 수령할 물자 잘 수령해서 왔습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아침 회의 중 대대장님께 마소령이 전화 걸어 부대의 하사교육이 어쩌고저쩌고 하며 인사도 없이 물자 어디서 받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서 나를 아주 인성 쓰레기에 핵급 간부로 잘근잘근 씹어 돌렸다고. 하필이면 대대장님은 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셔서 그 통화 내용을 들은 부사관 선후배님들 입장이 참 난감했을 게 뻔하다. 하지만 앞에 언급했듯이 하사로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기에 당연히 나의 훌륭한 안드로이드 폰으로 모든 통화 내용을 자동 저장했다. 사실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군 선배가 잘못 듣고 오해해서 화를 내거나 훈계 좀 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 간부의 평정권자에게 전화하여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험담하다니. 나중에 들었는데 마소령 본인도 대위의 끝자락에 겨우 진급한 경우더구만. 우리 대대장님께 전화해서 투정 겸 항의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같은 부대에서 10년간 함께 근무해서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만약에 내가 1, 2년차 하사였고 군생활을 장기적으로 바라는 인원이었더라면, 그리고 녹음도 되지 않았더라면 평정권자인 대대장님은 과연 초임하사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10년 이상 함께 근무한 마소령의 말을 믿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나는 이 일만은 그냥 참아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 대대 카톡방에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톡과 함께 마소령과의 통화 파일을 올려버렸다. 약 20분 정도 지났나? 주임원사님이 내게 전화하시더니 카톡 삭제를 부탁했다. 그게 시간이 지나서 삭제가 안 됩니다. 지우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자 무슨 보안 점검 이슈 어쩌고 하더니 대대 카톡방을 폭파하고 다시 만들기까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나를 부르는 주임원사님, 많이 억울했냐고. 나는 네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다며 온갖 좋은 말로 위로해주다가 마지막에 신고할 거니? 네, 저는 신고할 겁니다. 그래, 뭐 신고하지 말라고 할 순 없는데 저녁 후에 해주면 안 되겠니? 당시 대대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시기, 모든 사고는 왜 지휘관 교체 시기에 몰아서 발생하는지, 대대장님이 오신 후 간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지휘관 패스하고 바로 군단 감찰, 6번에 찌른다던가, 간부 성비위 2건 터지고 차량 사고에 예산 문제까지 터져서 감찰 뜨고 대대장의 멘탈이 탈탈 털리고 있었더랬다. 하도 사고가 많이 터지니 여단에서 참모장님이 방문. 참모장님은 후덕하고 스님 같은 스타일, 반면에 여단장님은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빡센 분이었다. 그 참모장님 앞에서 대대장님의 눈시울까지 붉어지셨다고. 이런 상황에 나까지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대대장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실 것을 염려한 주임원사님이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대대장님이 울었다는 말에 순간 마음이 약해진 나는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전역하고 난 후에 신고하는 건 막지 말아주십시오.
다음날 대대장님 호출, 주임원사님도 옆에 앉아 계셨고 세상에 직접 커피도 타다 주시며 힘든 결정해줘서 고맙다. 마소령 그 띠리리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아예 손절해야겠어. 내가 그 마소령 그놈에게 전화해서 혼쭐을 내줄 테니까 마음 풀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대장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마소령에게 전화가 왔다. 아마도 미리 언지를 한 듯. 이하사 정말 미안하다. 저녁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다. 몸 조심히 저녁 준비 잘해라. 본인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웠다. 어쩌고 저쩌고. 옆에 대대장님 주임원사님이 계시기에 예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쨌든 그 일 이후 2달 정도 인생에서 가장 편한 군생활을 하다가 남은 2달 휴가 나갔다가 바로 전역하게 된다. 대망의 전역 이후 얄짤없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4, 5일 정도 있다가 대대장에게 전화가 왔다. 아마 누군가 조사하러 방문했거나 전화를 받았었나 보다. 잘 지내냐? 전역한 간부들 잘 지내는지 확인차 전화한 거야. 신고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차마 그러진 못했던 것 같다. 다른 부조리는 1도 신고 안 하고 그 마소령만 신고했는데 뭔가 찔리는 게 많으셨나 보다. 신고했을 때 무슨 국군병원 감찰단 모 군무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거 녹음 들어보니까 이 사람 아주 악질이네요. 이런 건 크게 문제 삼아서 징계해야 합니다. 억울하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해 드릴게요. 그 마소령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힘들게 진급했는데 순간 마음이 약해진 나는 징계까진 바라지 않고 주의 차원에서 지휘관 구두 경고 정도만 해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흐르고 답변을 받았는데 국군 땡땡병원 아침 회의 시간에 병원장에게 구두 경고 조치됐다고. 한마디로 아주 개망신당한 것. 어차피 신고해도 징계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매우 만족한다. 간혹 보면 못된 장교 부사관 선배들이 후배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 후배들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노빠꾸 일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서워잉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 2%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서워잉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땡땡, 2010땡년 군번으로 경기도의 모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다. 우리 대대에는 성격이 더럽기로 유명한 김병태라는 병장이 있었다. 김병태는 군생활의 절반을 군 병원에서 보내고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 흔한 구보 한번 참여한 적이 없었다. 사람 갈구는 건 어찌나 좋아하는지 그중 가장 좋아하는 건 후임 간의 이간질이었다. 여러 후임을 교대로 불러 모 후임이 너에 대해 악담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후임을 불러 아까 그 후임이 너 뒷담화하더라 같은 식으로 결국 둘이 싸우게 만드는 빌런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 본부 소속이었던 이경환 일병이 전출을 오게 되는데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사고치고 전출 왔다고 했다. 간부들은 휴가를 주는 조건으로 김병태 병장에게 이경환 일병의 케어를 부탁. 일주일 정도 김병태 병장은 이경환 일병과 일과를 함께하며 마치 훈련소 전우조처럼 붙어 다녔다. 재버릇 걔 못 준다고 김병태 병장은 대대원들에게 이경환 일병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경환 일병에게는 평소 자신이 싫어하는 대대원들의 뒷담화를 하며 약 일주일간 영혼의 이간질을 시전. 그러나 이경환 일병이 김병태 병장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대대원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이경환 일병은 김병태 병장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기분 나빴던 김병태 병장은 대대원들에게 이경환 일병을 제대로 교육하겠다고 선언. 옆자리에 있던 후임에게 오늘 나온 암구호를 물어본 후 막 생활관에 들어온 이경환 일병에게 야 이경환, 오늘 암구호가 뭐야? 암구호가 전파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기에 암구호를 몰랐던 이경환.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 CCTV 근무 수칙 말해봐. 이경환 일병이 있던 사단본부는 탄약고 초소 경계 근무를 시행했기에 영해 부대로 온 이경환 일병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고 모른다고 대답한 순간 김병태 병장은 모두에게 선언한 대로 이경환에게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너무 도가 지나쳐 다들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어쩌라고. 모두 깜짝 놀랐다. 뭐? 너 뭐라고 했어? 화가 난 김병태 병장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이경환 일병 또한 동기에게 말하듯 욕으로 응수했다. 이때 김병태 병장은 본인의 동기와 맞투임을 힐끔힐끔 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당황한 김병태 병장은 무안한지 야,
따라 나와. 상황이 궁금한 나머지 뒤따라가 보니 둘이 흡연장으로 갔다. 몰래 숨어 상황을 지켜보는데 야, 너 선임이 만만하냐? 난 이럴 거 없어. 사고 치고 싶지 않으니까 닥치고 저녁이나 해. 꼬우면 지금 한 판 뜨든가. 말문이 막힌 김병태 병장이 어버버하는 표정이 되자 이간질할 때는 나불대던 주둥이가 왜 지금은 조용하냐? 조용하니 좋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주둥이 여물어. 우리 대대는 선후임간 서열이 엄격했음에도 다른 선임이나 동기들이 김병태 병장을 편들지 않은 점, 그 많은 상병들이 점호 끝나고 이경환 일병에게 잘했다고 칭찬한 점, 퍼펙트. 그 후로 기가 죽어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도망치듯 전역한 김병태 병장을 보면서 인과응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크게 느꼈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